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죠.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순실 씨가 또 특검 조사에 안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검팀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정신적 충격, 이걸 이유로 해서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딸 정유라 씨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덴마크 올보르시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되면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은 이경재 변호사 말에 따르면 정유라 씨가 한국에 송환되는 일정, 그리고 이 절차에 대해서 지금 최순실 씨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에 오면 정유라 씨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가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강제 구인 절차, 이걸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특검 측은 기존에 언급되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소환하는 이 방법 외에도 새로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 혐의가 뭐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직권남용, 그리고 이런 사기, 미수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아직 이게 새로운 혐의라는 게 뭐다라고 지금 특검팀이 밝히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존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일단 뇌물죄를 연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기자들이 이걸 물어봤더니 뇌물죄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특검팀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뇌물죄와 관련된 거, 결국 삼성그룹을 둘러싼 제3자 뇌물 혐의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옷과 어떤 가방 이런 걸 좀 무상 제공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언론의 추측입니다. 또 관련해서 최순실 씨 지인, 그러니까 정유라의 동창 학부모가 운영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 민원 들어주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심지어 네덜란드 국왕한테까지 부탁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에 납품 민원을 넣으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왕하고 얘기를 했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거죠.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사전에 쭉 보고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때 이제 네덜란드를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네덜란드 관련 인사를 만나야 한다라는 일정이 있는 경우에 납품 민원을 이제 최순실 씨가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필 왜 네덜란드냐, 이게 의문일 수 있는데, 예. KD 코퍼레이션이 오래전에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에너지 회사인 로열 더치쉘과 납품 계약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에 좀 힘을 써달라라는 얘기였다는 건데, 2013년 10월부터 이 납품 민원을 최순실 씨가 넣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의혹이 제기된 시기가 한 2014년 정도였다는 걸 보면은 한 1년 앞서서 벌써 이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당시 청와대 발표하고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로열 더치쉘, 이 대표이사를 청와대에서 접견한 일이 있는데 이게 아마 계기가 됐던 걸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아하. 2014년 3월에 기억하실 텐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렸었거든요. 예. 이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청탁을 받았었던 것이고, 그해 11월 초에 빌럼 알렉산드르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답방을 했었는데 이때도 최순실 씨가 납품 민원을 전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청을 받고 박 대통령이 진짜 네덜란드 국왕한테 이 특정 회사 좀 도와줘라,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것이 확인됐다라고까지는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네덜란드에 납품을 하긴 했어요? 이게 또 KD 코퍼레이션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실제로 네덜란드에 납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안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을 좀 종합해 보면 이 네덜란드 회사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게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예.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왕과의 정상회담 직후인 2014년 11월 말에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서 KD 코퍼레이션 제품의 현대차 납품 추진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KD 코퍼레이션은 2015년에 현대차에 10억 원 가량의 납품을 성사를 시켰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가 샤넬백 등의 어떤 명품 가방에 더해서 한 5,1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이게 드러난 바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KD 코퍼레이션을 대통령은 최순실 씨랑 관련 있는 회사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에 기자들과 간담회 했을 때도 이 회사와 최순실 씨가 아는 사이였다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다,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라, 이 정도의 지시를 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과정 개입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 최순실 씨와의 관련성은 몰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면세점 특허, 이거를 대가로 기업들한테
롯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네요. 이것도 뭐 오늘 한겨레 지면에 실린 소식인데요. 지난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롯데와 SK 총수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했었죠. 당시에 근데 준비된 말씀 자료에 보면은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이 두 기업이 이제 탈락한 상태였는데 다시 이제 그 특허를 주기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예. 결국 이제 미르재단 등의 기금을 낸 대가로 뭔가 이 별도의 대책을 추진해서 롯데와 SK 배려했다 이 얘기가 있다는 거죠. 예. 당시 면세점에서 탈락했던 롯데와 SK 등은 박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실제로 면세점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이제 청와대에 건의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 답변 내용이 뭐였냐면 면세점 특허 상실은 야당 주도로 관세법이 개정한 데 기인하기 때문에 2016년 3월 정도에 면세점 특허 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답변 내용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롯데는 미르재단에 45억 냈고 SK는 111억 낸 그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한 달여 만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 면세점 4곳 추가 선정한다. 이런 대책을 관세청이 내놨고 지난달 17일에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의 새 기업들이 새 면세점 사업자로 이 선정이 됐죠. 예. 최순실 씨 쪽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80억 원 내라고 요구받았지만 이 거절한 SK는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게 됐고 예.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냈다가 뒤늦게 돌려받았던 롯데는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그런 결과가 돼서 이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한편 또 한화 얘기도 있는데요. 2015년 7월에 김승현 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할 때 준비됐던 말씀 자료에는 한화가 면세점 특허를 새로 따서 황금 티켓을 획득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좀 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문화계가 중심이 돼서 출범 예정인 문화재단 후원에 적극 참여해라. 이런 내용까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최순실 씨가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인선에도 개입했다. 이런 보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한겨레 인터넷판에 나온 소식인데 검찰과 특검 등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초에 최순실 씨에게 최고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을 직접 작성해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당시에 이정현, 김진선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이제 사표로 공석이 된 자리에 새로 임명할 최고위원 인선안을 담은 그런 자료였다는 겁니다. 예. 이 문서에는 정호성 지원 비서관이 뭐 지역과 인물의 어떤 안배를 고려해서 한기호 의원하고 유수태 광주시당 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써서 보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정호성 전 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대로 추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이 기사에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진돗개들 이름을 지어줬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2013년 2월 달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삼성동 사저를 떠나는데 그때 이제 주민들이 진돗개 2마리를 이제 준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때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진돗개 이름 후보 4개를 이제 최순실 씨에게 보냈고 확인을 받은 결과가 새로미와 희망이 이런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새누리당의 서청원 의원,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아주 격하게 비난했네요. 그렇습니다. 그간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 이걸 추진해 왔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들이죠. 예. 그래서 그간 갈등 수위가 계속 고조되고 있었는데 결국 오늘 서청원 의원이 직접 나와서 거짓말쟁이 성직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라라면서 조기 전대를 통해서 새로 대표를 뽑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서청원 의원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의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걸 전제로 탈당계를 받고 있다라면서 이게 인민재판식 의원 줄세우기다 이렇게 주장도 했는데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하고 그의 일파를 숙청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거의 뭐 할 수 있는 비난을 끝까지 다 한 셈이죠.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이 이제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에게 6일까지 자진 탈당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8일까지 내 거취를 여기 연동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예. 이렇게 되면 지도부 붕괴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사태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청원 의원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뭐 인적 청산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자기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영입될 당시에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날 테니 다른 의원들은 좀 살려달라. 자기의 탈당 시기는 뭐 자기가 한번 결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임명진 위원장이 알았다라고 했다는 게 서청원 의원 주장이거든요. 어허. 심지어 임명진 위원장이 자기의 뭐 형님같이 모시겠다. 자기가 이제 몇 살 위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탈당하라 이런 압력을 해서 황당했다라는 겁니다. 예. 심지어 탈당을 하면 대선 이후에 국회의장으로 밀어준다 이런 약속도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자기가 탈당할 경우에는 뭐 정계 은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정호택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는 다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탈당계를 지금 수리하는 조건으로 의원들에게 받아서 뭐 처리 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원래 절차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서청원 의원은 이외에도 성직자가 막말을 했다 이런 이제 극한 비난까지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집중 포화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를 약성 종양이라고도 했고 일본 같으면 할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아마 앞서 말씀드린 속았다라는 배신감도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서청원 의원하고 임명진 위원장이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완전히 금이 갔군요 또.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